그래서 대형주는 좋아질 거예요. 대형주가 대형주라서 좋은 게 아니라 회사는 좋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LG화학이니 삼성전자니 그러고 현대차를 보니까 드디어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현대차가 상당히 이쁘게 끝났어요. 상당히 이쁘게 끝났어. 이 대형주가 20주선 위에 올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라니까 현대차가 이거 올려놨다는 얘기는 목표가가 어디겠어요? 현대차가 여길 가겠죠. 여기를. 그래서 현대차를 만약에 지금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차는 지금부터 18만 4천 원, 즉 20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60주선인 20만 원을 갈 확률이 굉장히 좋고 이렇게 돼버리면 주식이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뉴스가 나냐면 드디어 대형주들이 움직인다고 나올 거예요. 왜? 대형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거꾸로 그러면 소형주는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소형주라도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된 얘기는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주식은 무조건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추세와 거래량. 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9시 반 정도 하고 금요일이라 저도 저기 룰루랄라 저기 맥주 하나 가려고요. 치맥하러 가려고. 자, 어쨌거나 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의존 탈피, 태양광, 풍력주, 불기둥. 일단 아직 풍력주는 제가 안 보고 있어요. 풍력주도 같이 나중에 봐드릴게요. 조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이 아주 깔끔해요. 제가 깔끔하다는 얘기는 전부 다 바닥에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태양광 관련주를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SDN, S에너지, GNC, 지앤원, 형제들, 현대에너지 솔루션, 신성ENG, 파로, 대성파이텍, OCI, 하나솔루션, 윌링스까지 전부 다 태양광 관련주들인데 이 친구들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다 월봉 바닥 탈출형이에요. 물론 현대에너지 솔루션만큼은 이제 저기 뚫었어요. 저기를 수급주선 뚫었는데 월봉에서 목표가를 근처로 왔어.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친구들은 어제부터 수상이에요. 어제부터 수상한데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따라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물론 태양광 관련주는 제가 이틀 전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차 볼게요. 자, SDN은 월봉에서 바닥을 탈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 목표가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600원이에요. 그러면 상한가 근처예요. 밑에 사신 분들은 40%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를 앉게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5개월선만 앉게만 되고 만약에 시장이 무너져서 5개월선이 딱 왔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자, 주봉에서도 20선이 올려놨죠.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60주선을 맞은 것 뿐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하면 사도 되고 만약에 매물대를 맞았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또 한 주 정도는 또 이쁘게 쉴 수 있죠. 이 친구가. 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주선 근처가 오면 매수해볼만 한 거예요.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내가 이 주식을 비싸게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데 산 게 아니잖아, 지금. 이런 데 산 게 아니고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 옛날로 얘기하면 여기. 어디 가겠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뚫어주고 한참 더 가겠죠. 그럼 뉴스 나와요. 야, 원전도 원전이지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도 신경 써야 된다. 우리가 탈탄소?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붐이 불어요. 이걸 알고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그러니까 현재 주가 가치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살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나는 주식을 비싸게 사기 싫으니까 쫓아가 사기 싫고, 그러니까 눌림목 주면 사겠다. 제가 어제 이 친구 여기 지나갈 때도 안 샀어요. 이 친구 사기가 그 있잖아. 이렇게 눌러주면 사야지. 그래서 믿고 참고 기다리면 눌림목 들어오면 그때 사면 돼요. HLB 이렇게 눌림목 주면 더 살라고 그러다가 그냥 날아가서 못 샀어요. 뭐 언젠가 눌림목 주겠죠. 그죠? 일단 사놨어요. 사놨는데 눌림목 주면 더 살라고. 자, S에너지를 봅니다. 역시 S에너지도 완벽하게 월봉에서 탈출형이에요. 그죠? 탈출형이고 자, 요렇게 일단 목표가 그쳐 왔죠. 그러니까 눌림목을 줄 확률이 높아요.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딱 맞고 떨어졌다. 그럼 역시나 주봉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똑같아요. SDN하고 만약에 다음 주에 60주선 위에서 출발하면 잠깐 기다려요. 이거 깨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60주선 안 깨면 팍 날아가요. 근데 만약에 살짝 뚫치고 떨어졌다. 그럼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봉에서 241선을 온다든가 따라 올라가겠죠. 이제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11선도 따라가고 20선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며칠 쉬어요. 또 얘가 이렇게 며칠 쉬면서 이런 자리가 오게 돼. 여기서 매수. 그럼 빵 때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들어온 거래량이 작은 거래량이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엄청난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엄청난 대량 거래가 월봉 바닥에서 들어왔죠.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친구가 누가 있냐? 아주 많아요. 자, 기본적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을 보면
요때 이 친구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어떻게 사?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살 자리를 줘요. 자기가 알아서 줍니다. 이렇게 주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몇 번 왔어요. 몇 번 기회를 줬어. 몇 번 기회를 줬거든요. 이렇게. 샀어야지, 여기서. 날라갔죠. 이걸 못 먹은 거야. 여기서 안 사가지고 못 먹은 거예요, 지금. 월봉 바닥에서 탈출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끌고 올게요. 자, S에너지가 지금 난리 난 것 같지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요렇게 오기를 와요. 뭐처럼? 도화 엔지니어링처럼. 그러면 이런 데 사면 돼. 그럼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도화 엔지니어링처럼 최초의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째려보고 있어야지. 싹 째려보는 거야. 그러면 S를 째려보고 있어야죠, 지금. 왜? 이 거래량이 절대 만만한 거래량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있죠. 민원님 있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뜰지 안 뜰지 모르지만 날아가면 그런 뉴스 떠요. 구라 재원하는데 태양광도 필요해. 이렇게 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반드시 눌림목 줄 때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GNC 에너지가 GN원 에너지를 매각할 거예요. 알겠다. 매각한다잖아. 알겠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그런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알았으니까 깨지 마. GNC 에너지를 저는 신규로 편입을 해두었습니다. 해두었는데 참 산자리가 좋았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잘 샀죠.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자, 월봉에서 보니까 이 친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싼 주식이 다 있지?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날아갈 때 안 팔았더니 다시 또 왔어. 아,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어쨌건 앞으로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어주기 때문에 SDI나 S에너지도 한 지가 빠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좀 올라갔다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자리만 안 깨면 돼요. 다시 뛸 수 있는 거예요. 강하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LB는 지금 자리 높아요. 물론 이대로 날아가면 그냥 있는 것만 하고 눌림목 주면 사는 게 나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전 쫓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최소한 5일선 근처에 사든가 그래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조정권에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할 것까지 가겠어. 언젠가 조정 들어오겠죠. 그죠? 참고 기다려보자고요. 주식은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인내지만 사는 것도 인내요. 현금 들고 내가 다음 주식을 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제 가끔 주식을 자주 사는 편인데, 왠물 신기할 거야. 맨날 저렇게 돼요. 저는 사실은 항상 현금 어느 정도 보유해놔요. 백으로 항상 현금도 있어. 왜 그러냐면 좋은 거 나타나면 살라고. 그래서 현금도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 편해요. 자,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 있어, 내가. 그리고 SCD가 있어. 현금이 남아있잖아요. 빨리 사지 말고 현금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욕심 비우고. 어쨌거나 GNC 에너지는 이 자리가 21선 찍고 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혹시 주말에 나스닥 무너지면서 또 여기 오잖아요. 그럼 참 사볼 만한 거예요. 즉 미증시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질 때는 나에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GNC 에너지는 월봉에서 이제 바닥 탈출형이기 때문에 여길 뚫고 나갈지 안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여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커피 좀 한잔 먹고요. 자, 지연에너지는 매각 이슈가 있죠. HK에서 가져간다는 풍문이 들려요. 그냥 회사에서 공시하기 전까지 뉴스는 다 참고사항이야. 맥시모를 빌렸을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앞으로도 여기만 안 깨면 되는데, 왜 저는 지연원 에너지가 아니라 GNC 에너지를 택했냐면, 저는 항상 내가 사고자 한 자리가 손절가가 좋겠어. 그러고 내가 사고자 하는, 물론 그게 안 되면 분할매수 하긴 하는데, GNC 에너지는 정확하게 나한테 내가 살 자리를 준 거야. 21선 위에 있었잖아요. 여기 딱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수익이죠. 이날 변도 걸렸었어요. 날아갈 줄 알아서 사실은. 지에넌 에너지는 살 타이밍이 애매하더라고, 이 친구가. 뭐 여기야 월봉에서 어디서 사야 돼? 일하고 있는데 주봉에서도 애매하더라고요. 27선 여기 있든가 뭐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더라. 그래서 안 샀는데 나쁘진 않아요. 중기적으로 정확히 추세 조정을 해주기도 좋고, 일봉에서 굳이 매수한다면 제가 알려드렸는데 5일선 안 깨는 매수. 그러면 매각 이슈로 인해서 또 빵 때릴 수 있어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죠. 앞에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충분한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 떼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죠. 주식은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일단 사고 보자가 아니에요. 일단 사고 봐. 일단 사고 봐.
사고서 일단 공부야. 자, 왜 올라갔대? 이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내가 공부해놓고 내가 잘 째려보고 있다가 나 얘 여기서 살 거야. 우린 이거를 매수 맥점이라고 불러요. 이 매수 맥점은 절대 공부 안 하고 못 찾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공부하고 삽니다. 따라서 GN원 에너지, GNC 에너지, S에너지, SD어는 상당히 깔끔하다. 차트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안 깨는 한 이 친구 목표가는 여기가 돼요. 아직 안 갔어요. 근데 5개월 선 여기도 좋죠. 자, 일봉에서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 사고 싶다. 난 진짜 사고 싶다 그러면 자, 이 대량 거래를 믿어야 돼요. 이분들이 여기까지밖에 못 갈 일이 없어요. 더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봉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60주선이라고 그랬죠. 엄청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뚫었어요. 뚫었어. 드디어 해냈어요. 뚫었으니까 이제부터 60주선 맡기면 돼요.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26,000원이에요. 얘는 26,000원만 안 깨면 돼. 깨면 사지 마세요. 여기 떨어지니까. 근데 26,000원만 안 깨면 일봉에서 26,000원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아, 여기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아하. 5일선에서 깨서 5일선 사고 난 깨면 팔아야지. 그럼 이 5일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이게 딱딱 차트가 들어맞게 돼 있어요. 이게 저는 예전에 이거 느끼면 되게 신기했는데 앞전에 있는 매물대 위인 거예요. 뚫어준 거예요. 누가 거래량을 갖고. 그러니까 주봉에서 60주선 위에 있는 자리가 일봉에서 앞에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3, 4일 정도 눌린 목적을 찍고 나갔다 매수 빵 때려요. 그죠? 요렇게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 현대에너지 솔루션 대응법이고, 주봉에서 60선 깨면 사지 마요. 여기 오니까 싸게 살 수 있잖아. 내가 안 산다 날아갈 것 같으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자, 신성이엔지를 봅니다. 진정한 대바닥 탈출주죠, 이 친구가. 완전 바닥 탈출형이 지금. 자, 6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바닥과 60개선만 안 깨면 일단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봐도 좀 아깝긴 한데, 이게 이왕이면 5선까지 올려줬으면 다음 주에 얼마나 편해. 근데 못 올려놨는데, 물론 다음 주에 위에서 출발하면 깔끔하고 일단 여기 갈 거예요. 60주선 2,300원을 갑니다. 그러면 상한가예요. 마진율 좋죠. 이 위험한 장사가 마진율이 좋아. 대바닥 찍은 친구들이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않고 대바닥만 안 깨면 우리가 앞으로 아직 거래량과 수급은 안 터졌지만 거래량과 수급이 터지기 전에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자, 파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 바이오, 그러니까 농업 바이오 관련주기도 하고 태양광 관련주기도 해요.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월봉에서 깔끔하게 추세를 틀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선만 안 깨면 역시나 다 올라갈 수 있고, 주봉에서도 60선 위에 있죠. 요것만 안 깨면 돼요. 이 60선 뚫기가 얼마나 힘든데 뚫었습니다. 안착해주고 있죠. 다음부터도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일봉에서 매수 타임을 잘 잡으면 돼요. 아하, 이렇게 보니까 니들이 240선 안 깨는구나. 한 번만 더 와라. 나 여기서 사야지. 깨면 손절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계획 갖고 하는 거예요. 자, 대성 파인텍을 봅니다. 역시나 대바닥 탈출형인데 이 60개선이 추세는 깨진 거예요. 사실 20개선이 있는 거 친구를 전 제일 싫어해요. 무서워하고. 근데 요렇게 60개선이죠. 요거만 깨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도 갑자기 태양광 관련 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태양광 관련주들이 다 대바닥 탈출형이야 지금. 그죠? 탈출형이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아직 추세전 못 해놨는데 다음 주에 추세전 해놓잖아요. 아주 살만한 친구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마 그릴 거예요. 인원님. 맞아요. 그릴 거예요. 차량용 관련주기도 해요. 저 친구. 시총으로 대장주는 OCI예요. 예전에 OCI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이때 시장에 있었는데, 야, 대단했어. 야, OCI는 완전 꿈의 주, 우리가 꿈의 주식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저때 참 주식 못할 때였는데, 2004, 4년도에. 어쨌거나, 이렇게 보니까, 월봉에서 지켜줘야 될 가장 강력한 5개선 위에 있죠. 20개선 뚫어주려고 그래. 그럼 어딜 가냐? 기본적으로 12만 주천원 갈 거예요. 추세가 좋고 바닥 탈출형이죠. 대장주도 바닥 탈출형이야. 이게 시총 대장주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 알려드렸죠. 시총이 큰 회사가 아니라 실전에서는 항상 저는 실전하고 공부는 틀리다니까요. 공부가 아니라 실전하고 현실은 틀려요.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제일 빨리 떠나가는 애, 얘가 대장주예요. 그 다음이 부대장주. 그러니까 SDA 대장주 같죠. 돌아가요, 어차피. 안티랑의 대안주고. 그래서 OCI는 어차피 추세가 좋고, 주봉에서도 잘 돌려놓은 거예요, 지금. 추세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하실 분들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자, 하나솔루션은 유일하게 추세가 하향이에요, 아직도. 하향인데, 대형주가 추세가 돌아 나갈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린 거예요. 지금 5개선 회복해 주려고 했거든요. 5개선 딱 회복해 주면
다음부터 대바닥 안깨는 한 이제는 하나솔루션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20개월선인 39,000원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주봉에서도 역시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대바닥만 안 깨면 돼요. 상황이 나쁘진 않고 좋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위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탄력이 늦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윌링스는 저번에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떴어요. 제가 여기 외워뒀으면 까먹었어. 그래서 급하락했는데 자 2차로 다 계단으로 하락했죠. 근데 월봉을 보니까 이렇게 월봉 보는 게 중요하죠. 추세전환 해놓는 게 중요해요. 자, 아직은 못 해놨죠. 따라서 이 대바닥만 안 깨면은 순간 여기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추세가 우하하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게 보는 게 맞아요. 깔끔하진 않은 거야. 자,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해놨죠. 그러니까 월봉에서 대바닥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일단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봉에서도 좋아요. 원래 이 친구가 약간 독보적인데 뭐 기술이 있어요. 제가 윌릭스를 예전에 제가 좋아했거든요. 어쨌거나 21선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윌릭스도 아마 바닥에서 좀 탈출해 나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버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굉장히 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에요.